법무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이에도 이재명 대통령의 침묵은 여전히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여권은 결국 전대 때문에 그러신 거 아니냐. 그래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계속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었어요. 더 할 의지도, 더 할 일도 없다. 더 할 일이 왜 없죠? 법무부 장관이 난 그게 제일 웃겼는데. 아니 의지는 걷다 던지고 일이야 뭐 차고 던질 텐데 왜 일이 없다는 말이 더 이해가 안 됐고 뭐 세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뭔 새 부대가 열렸나요? 전대 끝나면 이제 새 부대가 그런가 그러니까 아니 우리 김성렬 최고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정성호 장관의 사의 표명 진짜 이유가 뭐냐 이거에 대해서 진짜 감론을박이 많잖아요. 도대체 뭐 본인한테 물어보면 제일 편하겠는데 본인은 절대 진실을 얘기하지는 않을 것이고 옆에서 추측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성렬 최고는. 정성호 전 장관은 이제 의원 시절에도 많이 뵀죠. 의원 시절에도 많이 뵀는데 보시면은 자기 소신과 의지가 굉장히 뚜렷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한테 쓴소리도 하고 그랬었어요 예전에는. 네. 근데 이 정권 들어서서는 어쨌거나 정권의 국무위원 중 한 명이 되니까 네. 좀 저 대장동 그 뭐죠 공소 포기, 네. 항소 포기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어쨌거나 지시를 하고 같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괴리감을 좀 느끼긴 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말은 안 하신다 하지만 사실 사의 표명 자체가 말을 하는 겁니다. 뭐 지금 가고 있는 보안수사권 폐지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를 정확하게 메시지로 주는 거예요. 네. 지금 세술은 새 부대에 담아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도저히 이거 못하겠으니까 다음 사람 와서 해라. 나한테 더 이상 이러지 마라. 나는 이 정권 끝나고도 평생 욕먹을 일은 하고 싶지 않다라는 이야기로 저는 들려요. 그래서 지금 왜냐하면은 더 큰 문제는 이걸로 끝날 게 아니잖아요. 지금 누가 봐도 지금 이게 통과되고 나면 이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 통과되면 다음 게 뭐가 남아 있습니까? 더 큰 산, 더 험난한 산. 지금 공소 취소 나와야 되잖아요. 공소 취소. 그거 나 못하겠다 이 얘기로 들려요. 그래서 다음 사람 와서 해라. 난 이제 더 이상은 못하겠다 그 얘기로 들리는 아니 근데 거예요. 제가 이건 네. 뭐 강대기 변호사 네. 여쭤볼게요. 지금 청와대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내용이 아니다라고 지금 공식 발표는 했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네.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후속이 없겠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하고 뭐 사법시험 동기 등등 해가지고 네. 찐명이라고 일찍이 불려온 사람입니다. 근데 이 찐명이라고 하면 로얄티, 충성도가 있어야 되는데 다음 네. 법무부 장관이 누군가 와서 공소취소까지 이끌어갈 적임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는 왈가왈부 못하는 거고요. 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소취소 안 하겠다라는 것도 있지만 본인 공천이에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가 지금 지지율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정청래는 폐지하겠다고 하는 거고 네. 이재명 정부는 폐지 안 하겠다 하는 건데 내가 여기서 정청래 편을 안 들고 이재명 편을 들었다가 이거 자칫하다가 내 다음 그 공천 6선 공천이 안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이재명 정부에서 이 배에서 뛰어내려야 되겠다. 뛰어내려서 전당대회에서는 아무런 뭐 김민석, 정청래에 대해서 아무도 응원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정청래가 되면 본인은 나는 일찍이 배에서 뛰어내렸다. 라는 거를 입증하기 위해서 지금 사의 표명을 적극적으로 하는 아니 것이죠. 그렇다고 이제 5선까지 했는데 민주당에서도 5선이면 거의 국회의장급이란 말이에요. 네. 이마에 친명이라고 확 찍혀 있는데 그걸 정청래가 했구나. 그러니까 정청래 아니 그냥 일반적으로 보더라도 다음 공천은 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건 맞아요. 너무 많이 했어요. 근데 뭐 그걸 다 떠나서 지금 계속 얘기를 정성호 장관은 친명의 핵심이지만 나름 정치하면서 합리적인 인사로 꽤 네. 정평이 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청래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걸 조금 틀어서 얘기하면 네. 정청래 대표는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지금 정성호 장관은 사실상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안 된다는 취지거든요. 네.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부의 입장들을 좀 선명하게 해봤고 이재명 대통령도 그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보안수사권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해왔단 말입니다. 네. 이걸 본인 스스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당론으로 채택하고 다 정리하고 나면 이제 공표를 해야 되는데 그럴 의지가 아예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저는 정성호 장관이 할 수 있는 모든 의지를 다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사인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전당대회 용이 맞거든요. 네. 네, 전당대회 용으로
제가 아까 지난주에 좀 여론이 막 술렁술렁했던 한 주 거를 이거를 분석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민주당 내 의견들이 확 분열이 됐으니까. 네. 그리고 심지어 지난주에 했던 정당 조사를 보면 민주당이 빠졌거든요. 빠졌죠. 민주당이 빠졌는데 어디가 올랐냐? 조국혁신당은 올랐습니다. 아. 네. 빠진 만큼 올랐어요. 예, 그러니까 선명성을 강조한 분들이 오히려 여기에서 올랐다는 유시민 거네. 장관이 참전을 했고, 그러네. 그리고 그 보안사건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피력했는데 민주당이 처음에는 장이 뭐죠? 그 살인마 장윤기. 장윤기 사건으로 인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네. 전체적인 여론판을 보건데 이거 끝까지 보안 수사권에 대한 일부 유지를 가져갔다가는 전당대회 판에서 분리할 수 있다 판단되니까 다시 또 입장을 바꾸고 당론으로 수렴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황들을 지켜보고 있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전당대회 판을 보고 전당대회 전에 이거를 처리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이런 방식으로 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본인이 가장 원하는 것 딱 하나 이재명 정부의 성공 아니겠습니까? 네. 보통 대통령을 당선시키는 여러 사람들이 주변에 있지만 네. 각자가 갖고 있는 생각이 다 달라요. 네. 지키고자 하는 가치도 다를 거고. 근데 정성호 장관 입장에서는 아마 이런 방식으로라도 표현하고 싶었을 것 같은데 네. 참모들이 전혀 받지 않는지 청와대발 입장으로 사의 표명 사실 아니다 또 이렇게 발표를 하네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 이민찬 네. 대변인한테 이 위원장한테 이거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구자영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사퇴할 수 있다는 얘기가 주말 사이에 흘러나왔어요. 네.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법무부 장관도 그만둔다 그래. 구자영 검찰총장 대행도 그만둔다 그래.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정전식 원내대표가 이거 쇼 아니냐, 이거 뭐 사표 쇼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오히려 뭐 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이 사직 사의 표명이 어쩌면 이재명 정부의 레임덕의 신호 아니냐, 신호탄 아니냐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정성호 장관의 이번 이 사의 과정을 보면요 양태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정성호 장관은 이 사의설은 꾸준히 돌았습니다. 네. 꾸준히 돌았는데 이번에 좀 달라진 게 정성호 장관이 지난 주말 사이에 언론사 기자들의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직접 전화를 받고 네. 본인이 사의를 표명했다.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다. 의지도 없다는 얘기를 네. 본인이 직접 언론에 얘기를 했어요. 아. 그 얘기는 네. 그러니까 사의설이 돌았을 때도 전화를 했는데 그 얘기를 밝히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번 주말에는 언론 기자들의 전화를 적극적으로 받고 네. 본인 입으로 할 의지가 없다. 난 물러나겠다고 얘기를 했느냐. 그것은 나의 뜻은 완곡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이제 할 수 없다. 이제 완고하다. 그동안은 내가 사의 표명을 했지만 만류했을 때는 내가 그냥 그로 넘어갔는데 네.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얘기를 강하게 한 거예요. 청와대가 안 받아주니까 여론전에 네. 나선 거예요. 근데 이제 청와대 관계자라고 해서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사를 잘 보시면 청와대 관계자가 기자들과 만나라고 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강유정 대변인이 이제 순방 성과 브리핑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순방을 가면 현지에서 프레스센터가 꾸려지고 거기서 대변인이나 뭐 안보 차장, 뭐 안보 실장 이런 급에서 와서 브리핑을 해요. 네. 오늘 대통령이 이런 순방 일정을 했는데 이런 성과가 있었습니다라고 발표를 해요. 네. 그렇게 해서 공식 발표가 끝납니다. 네. 그러면 마이크 내려가고 단하에에서 이제 현안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왜냐면 기자들이 이 주요 인사들이 다 순방을 떠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사람들은 청와대 국내 현안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지금 국내 현안은 정성호 장관의 거취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브라질에 있는 기자들이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강유정 대변인이 당연히 그거 알죠. 네. 그럼 단하에 내려와서 질문이 막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 얘기를 준비를 한 거예요. 질문이 나올 줄 알고 준비를 해서 얘기를 하고 대신 비실명 처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관계자라 그러면 주로 대변인인 거예요. 네. 비실명 처리를 해서 얘기를 한 거죠. 들은 바 없다, 확인된 바 없다. 네. 이거는 개각 분위기를 너무 빨리 가져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청와대가 인정을 해버리면 네. 개각에 대한 폭 그리고 정성호 장관의 이런 이 보안수사관에 대한 여론 네. 이런 게 분위기가 더 확 달아오를 수밖에 없어요. 관심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법무부 장관 개각 대상이다. 그러면 몇 중폭이냐 네. 소폭이냐 네. 언론은 그거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은 분위기를 차단하는 거예요. 일단은 우린 들은 바 없다라고 분위기를 끊고 지금은 AI 시대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제 순방하고 돌아와서 국무총리가 취임을 했기 때문에 개각을 할 겁니다. 네. 그때는 자연스럽게 포함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정성호 장관 뭐 공소 취소 다 연관이 되어 있겠지만 정성호 장관이 취임하고 한 행동을 복기를 해보면 꼭 공소 취소 때문이라고 생각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검찰 미래위원회를 만들었잖아요. 맞아요. 그 안에서 진상조사단까지 만들어서 네.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다 파헤치고 있어요. 네. 지금 박상영 검사 징계 끝까지 하려고 그러고 네. 연어스 파티 다 분위기 네. 누가 만들었습니까? 대장동 항소폭이 누가 진두지휘했죠? 이런 것을 보면 정성호 장관은 이미 벗어날 수 없는 수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정성호 장관이 지금 물러나는 것은 물론 표면적으로는 공소 취소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간단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아니, 저는 마치 언론에서 정성호 법무장관이 보안수사권 폐지가 관철되지 않아서 어찌 보면 뭐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위해서 본인이 어떤 사퇴를 하는 네. 양 그런 좀 좀 보이고 있는데 아까 우리 이민찬 부위원장이 말씀해 주셨듯이 1년간 한 행태를 보면 대통령을 위해서 진짜 목숨 걸고 일했거든요. 최일선에서 싸웠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성호 법무장관이 뭐 그렇게 뭐 사법 시스템을 그렇게 뭐 생각해서 뭐 그러니까 원래 이분의 성향 자체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난 1년간 대통령을 위해서 한 행동을 보면 그 조홍천 전 의원이 본인의 페이북에 잘 정리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정성호 법무장이 1년 동안 한 일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지금 나가려고 하는 저는 도망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 더 이상 어떻게 안 되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도망치는 건 맞죠. 네, 도망치는 건 네. 맞는데 저는 그 생각은 해요. 그동안 정말 사력을 다해서 이재명 대통령 수호를 해왔는데 지금 이 보안 수사권 폐지 문제는 시스템을 건드는 문제잖아요. 네. 당장 수많은 우리 범죄 피해자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될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거는 사실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 될 거란 말이죠. 음. 그러니까 야 이건 도저히 내가 못하겠다라는 그러니까. 사인으로 저는 읽히고요. 그리고 뭐 지금 와서 정부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AI 이런 것들을 좀 내세우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지금 이 정부의 AI 의지는요 이미 하정우 수석이라는 사람을 그 AI를 하겠다고 해놓고는 1년도 안 하고 내려가지고 총선에 출마를 시켰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거를 누가 이재명 정권은 AI 목숨 걸었다 누가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그냥 쇼라는 것밖에 안 되는 게 보여줬잖아요 스스로. 네. 근데 이제 와서 AI 그런다고 어떤 국민이 믿겠습니까? 우리는 식구다 그랬는데 우리는 밥을 같이 먹는 식구다. 우리는 식구다. 하정우 수석 얘기했으니까 이 정부가 AI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거를 단편적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뭐 샘 올트만이나 네. 뭐 그 오픈 AI를 만들었던 샘 올트만이나 미국이던 인도던 중국이던 AI를 연구하는 각 나라의 AI의 수장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은 지금 뭘 하고 있냐? 전 세계 기후 위기에 대해서 AI를 통해서 연구를 하던가 인간의 뭐 장수, 뭐 영생에 대해서 연구를 하던가 굉장히 큰 폭을 연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AI 수장이라는 하정우 수석은 부산 북구를 살리겠습니다. 난 부산 북구를 살리겠습니다 하니까 이게 전 세계 AI 수장들이 야 한국 AI는 왜 그래? 예를 들어서 샘 올트만이 갑자기 뭐 캘리포니아의 한 조그만 소도시에 가서 이 소도시를 살리겠습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빌 게이츠가 어디 출마해가지고 뭐 어디를 살리겠습니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한국 AI가 하정우 수석을 출마시킴으로 인해서 더 도태된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AI에 의지가 없다는 맞아요. 겁니다. 아니, 저는 네. 진짜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뭐 이렇게 우리는 식구다 얘기하는데 네. 그 영화 비열한 거리 조인성. 난 조인성인 줄 알았어. 나도 약간 그게 생각 떠오르더라고. 그게. 아니 근데 너무 이질적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니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네. 이 우리가 선창하고 후창하고 이런 게 한국식 문화잖아요. 네. 그리고 AI 시대에 그것도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그 되게 정말 걸출한 기업인들과 자리를 하는데 네. 갑자기 대통령이 식구를 얘기하면서 맥주병을 들고 제가 우리는 하면 식구다를 외쳐달라고 하는 게 그게 너무 제가 부끄럽고 오그라들더라고요. 그게 AI 시대의 우리 지도자의 모습이 우리는 식구다! 뭐 이게 맞는지 나는 우리 정집불에서 해야 되면 딱 맞는 것 같은데 참 아주 그렇더라고요 저는. 뭐 조폭도 아니고 진짜 하여튼 뭐 전혀 잘 안 어울리더라. 나는 솔직히 그 기획을 누가 했는지 모르겠어. 그 분명히 메시지 담당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대통령의 생각이신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저는 좀 거기서 약간 뜨아했어요. 뜨아. 아니, 대통령이 대통령의- 씨가 나와서 이렇게 비판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대통령의 메시지를 쓰는 사람이 젠슨 왕이랑 술 먹는데 우리는 식구다라고 썼다고요? 아니 좀- 대통령이 뭐 할 것인가에 대한 뭘 할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나는 예전에 내가 지지난 대선 때 이재명 경선 캠프에 내가 일정 팀에 있었거든. 그러면 일정 팀에서는 메시지 팀이랑 같이 그걸 해서 조율해서 그렇죠. 같이 그렇지. 짜잖아요. 그래서 어느 일정 가서 무슨 메시지를 낼 것인가 동시에 그렇죠. 그걸 얘기를 한단 네. 말이에요. 그러면
뭐 지금도 아마 그 체계가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고 그렇죠. 한다면 아마 그 우리는 식구다도 물론 대통령이 아이디어를 내신 건지 아니면 누가 밑에서 낸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나는 솔직히 좀 뜬금없었어. 이게 우리는 식구다라고. 아니 우리 뭐 같이 그냥 위아더 패밀리 하면 알겠습니다 이러고 말겠는데 그냥 패밀리하면 또 그 느낌이 안 살죠. 안 살잖아. 그래서 그냥 뭐 같이 뭘 먹는 게 우리는 대한민국 말로 식구라는 얘기가 있는데 아니 우리 예전에 보면 뭐 그때 오바마였나요? 같이 갑시다 했잖아요. 네. 근데 굉장히 울림을 주잖아요. 아 정말 한미 동맹 정말 같이 가는구나. 막 이런 막 울림을 그치. 주잖아요. 갑자기 우리는 식구도 하는데 비열한 거리가 떠오르는 거잖아요. 이런 거리 떠올라. 아니 이게 얼마나 좀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또 나중에 배신당하던데. 젠스상이 그러니까 나 그 생각을 했거든. 맞아. 마지막은 예, 진구한테 그걸로. 예. 배신당하죠. 그러니까 젠스랑이 천호진 역할이고 그 이재명 대통령이 조인성이면 하정우가 진구인 건가요? 그렇게 하나요? 네, 그럴 수가 하여튼 뭐 있죠. 그렇다. 하여튼 뭐 그 와중에 대통령 X를 통해서 정부 경찰청의 어떤 대포차 집중 단속 실적을 잘한 일이라고 칭찬하셨다고 합니다. 잘하셨네요. 잘했습니다. 예, 잘하셨어. 그러니까 경찰 검찰을 분리하는 게 경찰이 딱 이 정도 일만 하라는 사실 그게 경찰은 치안 담당, 이러한 단속, 어깨띠 단속, 네. 안전띠 단속, 네. 음주 단속, 네. 이렇게 대포차 단속 이런 게 하는 게 경찰의 역할이고요. 네. 그리고 뭐 건설 비리나 혹은 정치 비리나 네. 혹은 금융 범죄 수사 이런 걸 검찰이 하는 역할인데 네. 그럼 대통령이 이 글을 올려가지고 오히려 경찰들이 더 기분 나빠할 것 같아요. 야 우리 보고 단속만 하라는 거야 뭐야? 지금 검찰 수사권 다 우리한테 준다고 하면서 왜 네. 그러는 거야? 오히려 그럴 것 같습니다.